먼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 행사장 같은 경우는 사전에 방역 소독을 완료했고요. 또 참석자분들에 한해서 발열 체크도 다 진행을 했습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오늘 행사 진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뉴딜 투자 설명회 네 번째 행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6일 디지털 분야 뉴딜 투자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인 농촌에서 스마트팜 또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마련된 설명회입니다. 이번 투자 설명회는 뉴딜 정책과 또 핵심 사업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해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도함과 동시에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저희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행사에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뜻깊은 자리 함께해 주신 소중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조재호 차관보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성인모 전부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 함께해 주신 참석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농림축산식품부 조재호 차관보께서 개회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조재호입니다. 오늘 스마트팜 분야 뉴딜펀드 투자 설명회에 오신 금융투자협회 성인모 전문인과 스마트팜 기업 및 금융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스마트팜 분야 투자에 관심을 갖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산업 구조 대전환을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그린 뉴딜이 주요 분야인 스마트팜은 농업 분야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산업으로서 농산물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 ICT, 빅데이터, 에너지 절감 기술 등과 연계되는 산업으로 생산 유발과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스마트팜은 우리 미래의 혁신 성장을 이끌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는 스마트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에서 전 세계 스마트 농업 시장 규모가 2020년 138억 달러에서 2025년 22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스마트팜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국내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자들도 연구, 개발, 수출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 스마트팜 산업은 그 가능성이 현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스마트팜 인공지능 국제 경진대회에서 우리나라 팀이 최종 3위를 기록한 바 있고 우리 기술과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서 연 1억 불 이상 수출하는 기업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스마트팜 산업을 육성하고 농업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의 농업의 스마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국의 4개 지역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청년들이 스마트팜 농업에 도전하고 미래 농업을 위해 첨단 기술과 지식이 생산되는 거점으로 육성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팜의 핵심인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양성, 무인화, 자동화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팜 기술과 기자재의 수출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고 이런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R&D에 향후 7년간 3,9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정부의 노력만으로 스마트팜 산업이 충분히 성장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미래 농업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선제적인 사업 발굴과 금융계의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투자 설명회를 통해 산업계의 사업 발굴과 금융계의 투자가 촉진되어 스마트팜 성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 투자 설명회가 민간 투자 활성화의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세호 차관보께서 개회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청년 농업인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또 정부가 발맞춰 주시겠다라는 뜻을 개회사에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성이모 금융투자협회 전무님께서 축하의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무 성인모입니다.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차 뉴딜 투자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농업의 선진화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신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투자 설명회의 발표를 맡아주신 정부와 농림축산업계 및 투자업계 관계자분들, 아울러 귀한 시간 내시어 현장에 직접 참석해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 온라인 채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만 온라인 중계 기술의 발달로 시간, 장소로부터 구애받지 않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기술과 산업의 발달은 기존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산업의 발달은 농림축산업에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농림축산업은 스마트 산업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칼킬사는 날씨 정보를 농림축산업에 활용하기 위해 70년대부터 기상학자를 고용하여 자체적인 날씨 데이터와 예측 능력을 축적하였고 이를 통해 날씨 리스크를 관리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각기 다른 환경에 있는 농업인들이 최적의 농업 계획을 수립하게 도와주는 맞춤형 시스템인 넥스트 필드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기술이 농림축산업에 진입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중국 등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얼굴 인식 기술을 가축 사육에 활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데인더스사는 젖소의 얼굴을 식별해 개별 소의 건강을 확인 관리하여 우유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세르막사는 연어 수백만 마리의 안면 정보를 저장하여 건강 상태를 살펴서 폐사율을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알리바바사는 돼지의 건강 상태를 안면 인식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스마트팜 시대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와 있으며 더욱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농림축산업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시점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추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 농림축산업계도 업권 본연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발휘하여 정책 당국과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스마트팜과 같은 혁신적인 모습이 우리 농림축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농림축산업의 스마트 산업화, 미래 산업화를 보다 빨리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은 물론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우리 농림축산업의 스마트 산업화는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우리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농림축산업 관련 뉴딜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전무님의 축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스마트 기술과 농림업의 만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도 들어주셨고요. 또 눈앞에 다가온 변화를 위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메시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과 잠시 오늘을 기록할 수 있는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재호 차관보님 그리고 성인모 전무님 앞쪽으로 자리를 해주시고요. 오늘 각 세션에서 발표를 맡아주실 우리 관계자분들께서도 무대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중앙에 자리를 해주시고요. 오늘 발표를 해주실 발표자분들께서도 잠시 무대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위해서 또 열심히 여러분이 뛰어주셔야 하고 또 함께 해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을 기록할 수 있는 기념 촬영을 저희가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재호 차관보님 그리고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전무님께서 함께해 주셨고요. 오늘 중요한 또 발표를 진행해 주실 발표자들이 무대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좀 에너지 넘치는 발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사진 촬영을 진행을 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에너지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마트팜 화이팅을 우리가 한번 외치면서 시작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스마트팜을 외치면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화이팅을 함께 외쳐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조재호 차관보님 그리고 정인모 전무님 또 발표자분들께서는 자리로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첫걸음이 어렵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뉴딜 투자 설명의 네 번째 스마트팜에 대해서 어찌 보면 첫 번째인데요. 그 첫걸음에 여러분이 또 열띤 토론을 해주시고 여러분의 많은 아이디어 제안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뉴딜 투자 설명회 스마트팜 분야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고요. 첫 번째 세션이 끝난 이후에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저희가 그 이후에 두 번째 세션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농림축산식품부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각각의 발표를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션 마지막 부분에 질의응답 시간에 최대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발표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스마트팜 분야 기업의 우수 기술 및 사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한국축산데이터 경노겸 대표님의 팜스플랜 솔루션에 대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는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축산데이터의 대표 맡고 있는 경노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회사 이름처럼 축산 쪽에서 데이터 기반의 사업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솔루션의 이름은 팜스플랜이고요. 저희는 돼지 농장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현재 젖소, 한우, 육개, 산란계도 적용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동물과 이제 농장주들을 위한 솔루션으로 이제 프로바이딩을 시작하다가 작년부터는 이제 유통사나 백화점 같은 이제 푸드 컴퍼니들도 어떻게 보면 농장으로부터 건강한 축산물을 소싱받기 위해서 저희에게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저희는 현재 생산자와 유통사 사이에서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업체로서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검색 엔진, 추천 엔진 연구했었던 이제 엔지니어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산업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수의사분들이나 바이오 하시는 분들과 다시 이제 파운딩을 해서 한국축산데이터를 이제 설립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한 70억 원 정도 투자 유치를 했고 내년도에 좀 더 큰 라운드를 돌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좀 사례들이 저희가 이제 이런 기술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제 월드뱅크랑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이제 몇 개 주 정부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뉴딜 관련해서도 저희가 현재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관련해서 축산 부문의 주관 기관을 선정해서 축산업 쪽에 이제 뉴딜을 좀 해나가는데 앞장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한 70명 정도의 이제 인력이 구성되어 있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저희는 현재 인공지능 기술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체 생명공학 기술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농장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축산 전문가와 수의사분들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결국 데이터를 다뤄야 되다 보니까 경제학자들이나 통계학자들도 다 모여서 열심히 사업화를 하고 있고 고무적인 일은 저희가 70명 중에 한 10분 정도 제외하고는 다 비축산인들이 모두 모여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이제 2016년도에는 쌀 생산액을 제치고 이제 돼지의 생산액이 한 번 높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본 주식이 삼겹살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이 생산성 지표를 봤을 때는 유럽 대비해서 계속해서 저희는 정체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1년 동안의 돼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태어나는데 이제 통계청에 잡히는 도축 마리수는 한 1,700만 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고시한 이제 폐사율 같은 경우도 전생애 주기가 한 30% 정도 된다라고는 하는데 실제 저희가 필드에서 느끼는 폐사율은 그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도 이제 결국 코로나 이슈인데 이 축산 쪽에서도 원 헬스라는 개념이 가장 큽니다. 즉 동물에서 시작되어서 결국 그게 환경 파괴로 이어진다라든지 사람의 이제 슈퍼 박테리아, 내성 문제들이 있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결국은 가축을 건강하게 기르는 것이 이제 원 헬스를 이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2000년도 초반부터 전 세계들이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가축을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사업하기 전까지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돼지 농장 같은 경우에 한 1000마리 정도, 즉 한 규모로 따지면 한 400평에서 500평 정도 되는 움직이는 동물들이 그걸 한 명이서 관리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행동을 보이고 조치를 취하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돼지를 죽고 나서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사후 조치만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악순환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눈을 24시간 대변할 수 있는 카메라, 컴퓨터 비전 기술을 통해서 그 행동을 모니터링합니다. 즉 클리니컬 사인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어떤 이슈 포인트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저희가 혈액 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속에 있는 데이터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ICT 데이터나 데일리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뒷단에서 수의사분들과 축산 전문가분들이 어떤 액션 플랜 가이드까지 해주면서 실제 동물약품을 처방하거나 관리 방법까지 긴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이제 실시간 단위로 수집하는 데이터와 그다음에 이제 데일리 로그 데이터,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혈액을 뽑는 데이터를 가지고 농가의 건강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가이드하면서 인게이지먼트를 늘리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농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제 손기록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타사 어떤 ICT 장비들을 다 연동을 해서 전산화를 하고 사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농장주의 어떤 성적표, 출하하고 나서의 등급 데이터들도 저희가 축산물 품질 평가원 데이터를 연동해서 농가들에게 이제 아웃풋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국가에서 공인받은 병성감정 기관이기도 해서 실제로 질병 검사도 하지만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가축도 이런 건강 검진 제도를 저희가 처음 도입을 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질병에 걸렸다면 치료를 하고 걸리지 않았다면 이 면역 상태에 따라서 혹은 이제 유전체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저희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안 좋은 농장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성적이 좋은 농장들은 지금 이 약품이나 제품들이 정말로 이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들도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비전 기술로도 이제 농장을 관리하는데 농장 안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일반 CCTV 카메라입니다. 여기 앵글에 잡히는 동물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트래킹을 해서 농장주들에게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혼자 밤에 돌아다니는 돼지가 있다면 이제 왕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돈방에서는 집중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혹은 동일하게 자라나다가 이 경쟁에 의해서 배제된 애들은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돈방은 또 인큐베이터로 보내야 되는, 혹은 어떤 증상이 보였을 때 질병이 의심될 수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계속 캐치를 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비대면이란 말이 없었을 때부터 이제 농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이러한 종합적인 데이터 기반의 이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농장주뿐만 아니라 사료회사, 약품회사들도 농장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농장에 들어가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솔루션이 필요해서 현재는 저희가 사료회사랑도 협업을 하면서 농가에 같이 코세일즈를 하고 사료회사 분들이 저에게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식으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저희는 농장에서 생산될 수 있는 그리고 수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농장의 이제 가축들의 건강 상태를 분류하고 여기에 맞게 가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 기술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농장주들한테 저희가 제공하는 가치는 딱 세 가지입니다. 기술 말고 결국은 이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 드리면서 월간 사용하는 약품을 좀 줄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폐사율도 낮춰드리고 그다음에 고르게 잘 자란 좋은 축산물을 판매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퀄리티 있는 축산물 수익을 올리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연결해드리고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농장을 지금 매년 한 300% 이상씩 성장해 나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유료 농가 한 10만 마리, 그다음에 무료까지 합치면 20에서 30만 마리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월간 사용하는 약품 값을 한 30-40% 절감을 한 2-3개월 안에 초기에 이뤄내고 있고요. 6개월 이상 사용을 했을 때는 폐사도 절감하고 한 1년 이상 저희가 관리를 들어갔을 때는 결국은 이제 사료 효율도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유통사들에게도 저희가 기르는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납품을 하면서 판매처도 저희가 확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투자를 뭐 네이버와 CJ 투자로부터 받았는데 그쪽과 이제 콜라보를 했었던 제품도 저희가 관리했었던 그 축산물을 선별을 해서 좀 프리미엄화해서 한번 시장에 팔아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새롭게 생겨난 BM이 기존에는 저희가 관리 컨설팅 솔루션 비를 받았다면 이제 음식 회사분들이 저에게 직접 돼지를 기르는 것을 의뢰해 주시고 매달 저희가 돼지 혹은 축산물을 공급하는 BM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농장과 공동 사역을 하고 거기에 매출을 쉐어하는 BM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작년에 이제 말레이시아에도 들어갔고 올해는 이제 미국과 유럽 쪽과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하기 때문에 파일럿 테스트가 조금 딜레이 되고는 있지만 이 산업에서 가장 재미있는 점은 이제 축산물 그리고 동물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어서 저희가 한국에서 개발한 솔루션이 바로 다른 나라에 적용이 빠르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축산 쪽에서 생산성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에서는 질병 컨트롤이나 생산성 향상 포인트로 저희가 접목할 수 있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몇십 개의 농가를 관리하는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수의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 증상이 안 보이는, 즉 저희가 미리 이제 증상을 녹화를 하거나 감지를 해서 딜리버리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제 니즈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요. 결국 저희는 이제 축산 농가에 좋은 솔루션을 저희가 다이렉트 세일즈를 하거나 혹은 약품회사나 혹은 사료회사와 함께 세일즈를 해서 가축 헬스케어 솔루션을 도입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결국 퀄리티 있는 축산물들을 안정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연결하는 푸드 플랜을 완성하는 것이 저의 BM입니다. 여기는 제가 참조하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데니시 크라운이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산 유통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재밌는 점은 자기네들만의 사육 방식을 농가가 적용을 한다면 농가로부터 조금 더 비싸게 돼지와 소를 구매하는 그런 BM을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돼지 90%가 데니시 크라운이 다 사들이고 있고 60%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되게 비싼 가격에 퀄리티 있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전 세계에 팔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축산데이터는 유통회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이제 하이테크 그리고 소비자들까지 농장들도 공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내고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협력할 수 있는 유통사와 이런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우리나라의 축산물도 이런 스토리텔링과 브랜딩을 통해서 해외 수출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올해 그 UN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 헬스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저희 팜스 플랜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결국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 축산에서 시작을 해서 서스테이너블 푸드 프로덕션 그다음에 이런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축산업의 많은 양질의 이제 일자리 그리고 힘들지 않게 기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원헬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축을 건강하게 기르는 솔루션, 가축을 건강하게 기른다라는 게 굉장히 생소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솔루션들을 잘 만들고 농장주와도 좋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 이런 헬스케어 솔루션을 대중화하는데 리딩하는 이제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축산데이터 경노겸 대표님의 팜스플랜 솔루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투자라던가 이런 좀 의도로 많이 보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소비자의 입장에서 빠져서 발표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니즈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 역시 고퀄리티의 또 축산품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나래트렌드 유영조 상무님께서 현장 적용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리로 모셔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래트렌드의 유영조라고 합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나래트렌드는 그 스마트팜 기술이라는 반딧불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빅데이터 정밀 농업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갖고 있는 그런 팜노트라고 하는 플랫폼을 갖고 국내 및 해외에 사용했던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크게 스마트팜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스마트팜의 개요와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현장 적용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국형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2세대까지는 완성이 되어 있고 지금 3세대를 위해서 지금 집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을 갖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병충해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각 작물마다 그런 작물에 대한 병충해들도 저희가 예찰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러블이 없게끔 관리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팜이라고 하면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ICT 그런 장비를 갖고 해서 정밀 농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웹이나 앱을 통해서 저희가 시설 하우스를 원격이나 자동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도 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병충해 같은 것들도 관리를 해서 그래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술을 도입함으로 해가지고 생산량들이 향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노동비가 절감이 되면서 그다음에 병충해들이 한 55% 가량 절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3세대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3세대 모델은 2세대 모델의 에너지 관리, 그다음에 로봇이나 지능형 농기계를 통해서 자동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3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1세대는 다 아시다시피 원격의 방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2세대는 여러 가지 그 센서 데이터를 갖고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을 정립을 해서 자동 관리하는 그런 정밀 농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플랫폼으로 지금 가장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것은 빅데이터 플랫폼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환경으로 데이터들의 그 제어 로고나 아니면은 그 영농일지, 그 다음에 작물별로 그 재배 정보를 입력을 해서 가장 최적의 그 조건을 맞춰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농사를 최적으로 생산성과 품질 향상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제 농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병충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화재랑 같은 겁니다. 화재와 같이 사실은 불이 난 다음에 그거를 뭐 진화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늦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해충 트랩을 갖고 그다음에 온도나 아니면 이미지 센서를 갖고 여러 가지 분석 작업을 통해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충의 발생이랄까 이런 시기 상황 등을 체크를 하고요. 거기에 맞게끔 적절한 시기에 방제를 할 수 있고 적절한 양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해충에 관련된 영상 분석들은 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문자 서비스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농가의 농민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4차 혁명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정밀 농업을 추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사업으로서는 스마트팜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양액 시스템, 그다음에 플랫폼을 통해서 영농 플랫폼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정부를 서비스하는 그런 세 가지 사업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한 21명 정도의 종업원을 갖고 있고요. 그 중에서 50%가 넘는 것이 연구 인력으로 갖고 있어서 하드웨어부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 전체 그런 이제 개발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저희가 그 카자흐스탄에 1,700만 불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저희가 2000년대 들어가지고 카자흐스탄의 스마트팜 K2아그로라는 이제 농림축산하고 같이 해가지고 24억 정도의 사업을 수주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장 힘을 기울이는 것이 이제 러시아인데요. 가장 다음으로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초에 MOU를 체결했고, 이번 11월 때 저희가 이제 출장 갔다 왔습니다. 출장 갔다 와가지고 이거는 단순 환경부터 복합 환경까지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년 1월쯤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지면은 실제 설치를 하러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스페인하고 한국 유레카 기술협력으로 해서 양액 시스템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농장하고도 여러 가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농림부하고 스마트 패키지 K2 아그로 이런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실제적으로 설치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26군데 지금 스마트팜의 구축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로서는 그다음에 복합 환경 제어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에 양액 시스템, 그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복합 환경 제어하고 그다음에 양액 프로그램들에 대한 저희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가 이런 것을 연동을 해서 작물의 생육의 최대 환경들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반복되지만은 2015년부터 영길 중국이나 그다음에 이제 몽골,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올해부터 UAE 같은 경우에는 사막에 벼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기 맨 왼쪽 위에 보시는 것이 이제 벼농사 관련돼서 UAE 쪽이고요. 그다음에 몽골이나 여기 같은 이제 유리온실도 있고, 거의 이제 비닐온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추워가지고 예전에는 유리온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중창으로 해서 중간에 공기를 주입시켜서 보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비닐온실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요새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 온난화도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텍트라는 그런 이제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국형 스마트팜을 좀 도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러시아를 갔다 왔더니 코로나 때문에 원래 러시아의 농업의 노동력들은 거의 우즈벡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노지에 심어놓은 작물들을 거의 수거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포스트 언택 시대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이런 이런 추세들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는 아직까지는 저희보다는 그런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서는 보급이 아직까지는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아직 재래식 농업을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지 생산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저희 기술들을 도입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노동력도 부족하고 농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아까 계속해서 플랫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송남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유통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유통에 대한 부분들도 종합을 해서 저희가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새로 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종합을 해서 지금 시장을 공략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5개년 동안 계획을 잡은 이건 러시아만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지역도 저희가 있지만은 러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 한 70만 불 정도, 뭐 1,000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70만 불 정도로 해서 일단은 시장을 진입을 하고요. 요거는 거의 다 정해졌기 때문에 요 수치는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를 해서 한 100만 불까지 저희가 이제 1,000만 불까지 시장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추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팜이 진행되는 그런 트렌드랄까요? 아주 동향들은 보통 이제 저희가 기존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반 농가나 지자체 사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여 나갈 생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아니면 CIS 지역, 그 이상의 중동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2차적으로 그쪽을 좀 공략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목표를 갖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6차 산업입니다. 스마트팜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 유통 서비스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까지도 해서 농가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아니면 그 국가의 수익 사업으로 좀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왼쪽에 2개, 위쪽에 보이는 그 데이터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오른쪽에 스마트팜 수출이랄까, 아니면 스마트팜의 발전 방향, 확대 방향 같은 거, 염전이나 축사나 식물 공장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저희가 유통을 하기 위한 물류 이런 데이터들이 종합하지 않으면 종합 플랫폼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투웨이로 해가지고 다 전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래 트렌드 유영주 상무님의 발표였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팜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이어가고 있는 구체적인 과정과 사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만농의 권희중 팀장님께서 그린바이오 기업인 및 디지털 파밍 솔루션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만농의 권희준입니다. 예, 제가 쑥스럽지만 제 소개를 사진을 들고 온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마스크 때문에 어디 다른 데 가셔도 제 얼굴 좀 알아보시라고 소개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리어를 보시면 사실 어디에도 ICT에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농산업 전문기업인데 농산업 전문기업에서 바텀업에서 ICT 기술의 니즈가 현재 무궁무진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그 전통적인 농산업 기업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디지털 파밍 쪽으로 전략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는 어떤 기저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탑다운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산업혁명처럼 바텀업에서 니즈에 의해서 우리가 디지털 파밍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희 파만농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국내 농산업 기업 1위 기업입니다. 1위 기업이고 현재 임직원이 한 900명 정도 되고 매출액은 6천억 조금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1953년부터 약 70년 동안 오로지 농약, 작물 보호제죠. 농약, 비료, 공자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좋은 뉴스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EPA, 그러니까 미국의 EPA 신약 등록하고 비건할 정도의 우리 농약 원재 등록을 EPA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 히스토리컬한 그런 일이죠.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내용은 한 4개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농산업 환경과의 변화 예측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요거는 제가 그 신사업을 하면서 ICT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와 하나 어떤 얼라이먼트가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2019년 7월 8일부터 12일까지 농업인들 한 1000여 명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죠. 5G,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농업인들이 뭘 원할 건가라고 이제 서베이를 해보니까 1위는 농업용 드론에 상당히 65% 정도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2위가 병해충 잡초 예찰 관리 시스템, 3위가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 정보 시스템, 이 절반 이상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저희는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2위 보시면 저희가 70년 동안 해온 저희 핵심 역량하고 가장 밀접한 일입니다. 그래서 ICT하고 융복합이 만약에 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이 될 수 있고 나가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감히 저희 농산업 데이터 쪽에 농산업 데이터 쪽에 환경 변화 예측을 해보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국내 농업 환경이 소규모 복합 영농이죠. 영농이고 사실 ICT나 스마트팜 한다 그래서 소규모면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 예산이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조금 대규모 유리온실이나 연동온실 위주로 많이 좀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90% 이상이 소규모 우리 농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함한농의 직접적인 고객들입니다. 저희가 상대하고 있는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런 디지털 기술에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아주 보급형으로 어렵지 않은 기술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은 여기 플랫폼 하시는 기업도 상당히 많지만 어떤 민간 주도의 비즈니스 플랫폼이 쉐이퍼 중심, 넥스트온도 있고 우리 여기 나래 트렌드도 있고 하지만 그런 쉐이퍼 중심의 생태계가 어떤 생길 거다라고 감히 예측을 하고요. 예, 글로벌 산업 트렌드인데 이거는 저희가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 결국은 농산업의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 등 ICT 기술이 활용화될 거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농산업 기업, 그러니까 작물 보호제의 기반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면 농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예측하고 싶어 하면 농가나 농민들한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추천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목표도 같습니다. 있고 그렇게 되면 고객들이 증가를 하겠죠. 증가하는데 그런 로직입니다. 요즘은 컨텐츠로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컨텐츠로 사람이 모이고 그러면 커뮤니티가 생기면 돈 벌 수 있는 커머스가 발생을 한다. 그런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로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 만드는 바이엘, 그 다음에 BASF, 코르테바, 신젠타 다 글로벌 탑4 케미칼 베이스의 농약 베이스의 기업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디지털 파밍 쪽에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파만농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쪽 기업 바라보고 있는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파밍 솔루션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필드뷰, 자비오, 그래놀라, 그 다음에 아그로 엣지 엑셀러로 이런 것도 다 갖고 있는데 하는 일들이 뭐냐 그러면
일단 유통은 조금 뒷단의 일이고요. 뒷단의 일이고 이런 데이터 기반의 종자 비료 처방, 그다음에 병해충 예측, 그다음에 수익 선분 컨설팅, 이후에 뭐 인공위성 이용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본은 조금 다릅니다. 일본은 농약 회사들이 정부의 어떤 그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자비오 모델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얘네들은 벌써 앞서 있습니다. 저희보다 한 10년 앞서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123개 잡초를 핸드폰으로 정확도 61%에서 100% 정도 식별을 할 수 있고요. 43개 작물에 139개 질병을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이고요. 이 정도까지 앞서 있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스프레이 캘린더, 그러니까 언제 방제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방제를 해야 되는 건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실제 그 UX와 UI인데 구독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농장에서 구독료를 내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아까 소규모 농장에서 과연 지불을 하겠느냐는 저도 의문입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기술 혁신 기업들 뭐 미네랄 프로젝트라고 많이 좀 언론에 노출이 됐는데 요런 구글에서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일본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보면 이런 뭐 후지츠나 히타치, 그다음에 보시, 파나소닉, 뭐 토요타에서 기본적으로 IT 솔루션 중심형, 뭐 하드웨어 중심형, 그다음에 재배 통합형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걔들의 문제점은 농민들하고의 어떤 접점이 없다는 겁니다. 접점이 없다는 거고, 그러나 파만농은 원래 농산업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70년 동안 농민들하고 네트워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접점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 저희 같은 케미칼 기반의 어떤 그 회사들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보면요, 파만농, 그 BASF가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이엘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위쪽 보시면 여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밸류 체인입니다. 뭐 귀농, 창업농 할 때 컨설팅 시장이 있고요. 재배 시설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영농 지원하는 시장이 있고, 농산물 유통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경계하고 있는 그 바스프 하고 BASF하고 바이엘은 이미 국내 업체하고 함께 자비오를 국내에 상용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 우리 같으면 농협 같은 데죠. 젠노에 약 한 200억 정도의 시스템을 공급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송 과장님 얘기해 주신 그 보시 재팬에서 사실 요걸 만들었는데, 지금 한 2, 3개월 됐죠. 2, 3개월 했는데, 바이엘에 매각을 했습니다. 바이엘에 매각을 했고, 현재 바이엘 코리아에서 보시 플랜텍 한국 사업을 현재 완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이런 디지털 솔루션들을 그 케미칼 기반의 어떤 농업 회사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용화할 거다. 그 중에 유일하게 파만농은 국내 기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고, 사실 이런 기업들보다는 조금 뒤처져 있지만 우리 그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충분히 극복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파만농의 그 디지털 파밍 모델을 잠깐 소개시키기 전에 우리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농축산식품부의 농정원하고 같이 요 사업을 진행을 했고, 현재 15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했고요. 12월 기준으로 저희가 그 솔루션으로 완료를 한 솔루션들은요, 여기 보시다시피 생육 관리 모니터링,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병해충 예측,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이나 어떤 솔루션이 가장 효과적인 방제인지 알려주는 이런
모바일 솔루션, 그리고 비대면으로 컨설팅 할 수 있는 이런 컨설팅 모듈까지 4가지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데모로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우리 서비스를 써본 1년차 성적입니다. 1년차 성적인데 한 관행 처리구보다 한 26% 정도 사실 적은 양으로 동등한 효과를 나타냈는데 동양 회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나 파만농은 어떤 저희 제품들을 조금 더 가치 있게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 테스트 베드도 우리 그 연구소에 정식으로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법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고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이렇죠. 그러니까 큰 그 대규모 어떤 농업인들 말고 일반 소규모 농민들은 대부분 경험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뭐 썼으니까 뭐 하겠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뭐 하면 따라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좀 우리 디지털 솔루션으로 쉽게 이렇게 개선하고 싶다는 게 저희 어떤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세그먼트를 보면 저희가 일단은 기술 수용도가 좀 낮은 농가, 그 다음에 개별 농가, 어떤 대규모 농가로 봤을 때 일단은 그 어떤 로우엔드의 80%, 90% 로우엔드의 단순 환경 모니터링을 어떤 적용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 진입할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요. 예측, 진단, 추천까지 되는 솔루션이고 나중에 저희 그거 아시죠? 우리 T맵에 보면은 택시 부르는 것처럼 저희가 위치 기반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방제 서비스를 할 때 위치 기반으로 그런 예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와서 방제를 해주는 그런 온라인 서비스까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을 구성을 하고 있고 사실 그 동영상을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에 SBS 쪽에 취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북 농업기술원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각 도의 농업기술원하고 MOU를 진행을 하면서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그 최대한 병해충 예측 알고리즘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였습니다. 방안농의 권희준 팀장님께서 그린 바이오 기업인 및 디지털 파밍 솔루션에 대한 발표를 전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세션의 모든 발표는 마쳤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혹시 유튜브 채널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질문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에게 좀 확인이 된 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아직도 질문 안 하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 세션까지 끝나고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농림축산식품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생중계해드리고 있으니까 2부에 이어지는 세션 역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이후에 2부 세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행사 스마트팜 분야 오늘 1부 세션 마무리하셨고요. 또 잠시 휴식 시간 취하시고 계셨으려 생각을 합니다. 휴식 시간 취하시면서 주변 분들과 말씀도 나누시고 또 명함도 이렇게 주고받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괜히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행사장 혹시 밖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2부 세션을 위해서 행사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바로 2부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세션에서는요, 스마트팜 R&D 추진 전략과 스마트팜 분야 투자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혹시 순간순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메모해 두셨다가 세션 마지막 부분에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로 남겨주신 질문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세션 첫 번째 순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R&D 추진 전략에 대해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이한길 사업기획실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실장님, 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스마트팜 R&D 추진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식품부 산하 R&D 기획평가관리기관이고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사업기획과 예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진 배경으로서는 국내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 경제에서 농업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노동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농업 생산액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영농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여유자원 부족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농업은 경험에 의존하다 보니까 귀농귀촌은 늘어나고 있는데 영농기술 습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제 농업이 계속 걸리는 부분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농업 생산 첨단화를 위해서 스마트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외적으로는 저희랑 비슷한 환경에서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시장 개발 환경변화는 국제적으로도 계속 같은 추세입니다. 그리고 악조건 악천후라든지 뭐 폭염, 그다음에 혹한 이런 악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북아시아 측면에서는 이미 저희 농업과 같은 길을 먼저 걸었거나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고요. 그래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농산업 구조 개선이나 생산성 저하 등이 이런 부분의 대안으로 스마트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R&D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제 스마트팜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유통물류가 포함된 스마트 농업이라는 개념 밑에 저희가 이제 경작지, 밭, 과수 등으로 포함하는 스마트 파밍이라는 그룹을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드릴 스마트팜은 시설원의 축사 등 지능화된 실내 농업시설을 스마트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ICT 로봇 등 과학기술이 접목된 지능화된 농업 생산시설을 스마트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R&D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야간 2013년, 14년부터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연구개발에 도입해서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농식품부는 첨단 생산기술개발, 농진청은 한국형 스마트팜, 그리고 과기부에서도 융합연구단이라고 스마트팜 융합연구단이 각각 추진해 오던 것을 저희가 이제 하나의 단일 사업으로 2019년부터 기존에 개발된 스마트팜 기술부터 현장에 먼저 내보내자는 목적으로 스마트팜 단기 산업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 기술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부처 간 칸막이 없이 농식품부, 농진청, 과기부가 단일 사업 형태로 7년 동안 연구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기업체에서 먼저 설명을 좀 했는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각 스마트팜 연구 수준을 좀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은 지금 2세대 스마트팜의 현장 보급 기술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 3세대에 반드시 필요한 AI나 로봇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업 목표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K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생산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련 기업은 어떤 니즈가 있고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사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사업 구성은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세대 스마트팜의 실증고도와 연구사업 한 파트랑, 그리고 4세대 융합 원천기술 연구를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각 10개 전략과제 밑에 저희가 35개 한 세부 기술이 있고, 그 밑에 실제로 저희가 과제 공고는 한 100여 개 과제 공고가 나갈 거고요. 기술 수준이라든지 연구개발 단계를 고려해가지고 7년 동안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그 2세대 스마트팜의 실증 고도화 부분에는요. 저희가 지역이나 생산 규모 그리고 품목 등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현장 맞춤형으로 스마트팜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네덜란드 대비 생산 제한산 토마토, 뭐 양돈, 비육돈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국제적으로 저희가 그 기술 수준을 비교를 할 때 보통 토마토나 양돈 그리고 뭐 비육돈 같은 이제 대표적인 품목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요거 말고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연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고생산성 디지털 재배관리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팜을 현장에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축은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 축사는 환경 관리는 어떻게 이제 지능형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목표로 지금 개발된 이제 2세대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현장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을 지원할 거고요. 물론 여기에 각종 센서나 기자재 등의 국산화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차세대 융합 원천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인공지능이 키워드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 지능정보 융합 원천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글로벌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서 뭐 기술을 선도하자는 목표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3세대 그 무인화 자동화 로보타의 원천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저희가 적어도 그 에너지라든지 지능화라든지 자동화 부분에서는 그 스마트팜 기술을 선도해보자라는 목표로 지금 연구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크게 이제 추진 전략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R&D하고 정책이 따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각종 정부 정책과 연계된 정책 사업 연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내용은 뭐 기존 성과 요거는 기존 성과 고도하고 글로벌 기술 확보 R&D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까지 이제 농식품부나 농림청이나 과기부나 이렇게 각각 개발하던 거를 하나의 틀에서 그 서로 부처 간 칸막이 없이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추진 체계를 확립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발표한 바와 같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든지 축산 ICT 시범단지라든지 이런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하고 R&D 과제하고 연계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각종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인력 문제 그리고 뭐 컨설팅 보급 사업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업 추진 효율성을 좀 확보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네,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책자랑 순서가 좀 틀어졌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 성과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 측면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기술 수준이 확보된 2세대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점점 이제 현장에 맞게 기술 성숙도를 올리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돼지 등 현재 이렇게 좀 대표적인 품목 중심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화해라든지 젖소, 육개, 뭐 오리 등으로 점점 이제 정형 품목을 늘려나가는 게 기술 개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차세대 기술의 핵심인 뭐 지동화, 자동화, 에너지 기술에 집중 투자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앞에 발표했듯이 뭐 UAE라든지 뭐 우즈베 카자흐스탄이라든지 각각 국가에 맞는 그 맞춤형 스마트팜 개발에서 스마트팜 수출 지원까지 저희가 그 연구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순서가 좀 틀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 사업 특징으로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인데요. 요거는 지금 현재 이제 보통 대부분 빅데이터 플랫폼이 온도, 뭐 습도 이런 수치화된 정형 데이터만 수집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한마디로 이제 연구DB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 정보라든지 병해충 정보라든지 각종 이제 비정형 데이터까지 인공지능 AI가 이제 AI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수집 정제 분석을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팜 컨설팅 기업이라든지 R&D 연구자라든지 그리고 부처, 저희 같은 연구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할 목적이고요. 내년도에 이 스마트팜 빅데이터가 구축이 완료될 거고 그 수집 데이터는 뭐 축산농가라든지 장비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좀 모아가지고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다 모아서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모식도인데요. 원예 농가에서 예를 들어 시설 원예 농가에서 각종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서비스 될 수 있는지 저희가 예시를 하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농기평하고 비슷한 기관이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용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뭐 수출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식재산권 그리고 기술가치평가 그 다음에 각종 기자재 인증 표준화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개발 기술이 빨리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각종 이런 BR&D 사업까지 같이 연계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 추진 체계인데요.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각 주체들이 연구개발 부처들이 각각 하던 사업들을 하나의 바구니로 지금 모았고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에서 하나의 사업단이 각각의 이제 이 부처들은 이제 비용만 매칭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뭐 중복이라든지 유사 과제를 뭐 운영한다든지 이런 우려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좀 더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비용은 지금 예타 사업으로 관련 비용은 확정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정부가 3,300억, 그 다음에 민자 534억 정도 해가지고 한 3,900억 정도 7년 동안 저희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R&D 처음에 기획하면서 이제 각종 기대 효과를 말씀드렸고요. 로봇 자동화하고 시스템이 완전 자동화하는 이제 3세대 그림까지 저희가 효과를 보고 있고요. 축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 원격 제어에서 개체 관리까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술이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지금 스마트팜 TF팀까지 구성이 됐고요. 내년 1월에 사업단장하고 사업단이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거기 2개 내역에 한 100개 정도의 세부 과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예타하면서 기획은 돼 있는데 그래도 3월까지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과제 기획 조정을 마무리해 가지고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예. 참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은 내년 10월까지 일단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개발 완료하면서 아까 발표하신 기업들이라든지 농가들이라든지 많은 참여하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이한길 사업기획실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스마트팜 R&D 추진 경과와 주요 사업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추진 전략에 대해서 내용에 담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뉴딜 투자 설명의 네 번째 스마트팜 분야에 대한 모든 발표는 마쳤습니다. 혹시 1부 세션과 2부 세션을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해결이 되셨나 봅니다. 발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자,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댓글로 궁금증을 남겨주신 분이 있으신데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추후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저희가 뉴딜 투자 설명의 네 번째 행사 스마트팜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발표들 2가지 세션으로 진행을 해갔습니다. 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발표 내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오늘이 네 번째 뉴딜 투자 설명회였고요. 1, 2, 3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들을 좀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사실 온라인이라던가 아니면 현장에 참여하셨던 분들 가운데서 충분히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장금융 이명근 과장입니다. 우선 저희가 영상은 발표자분들의 요청 등으로 영상 대신 발표 자료를 저희가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장금융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본건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 자료가 공개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궁금해하셨던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현장에 계신 참석자들 가운데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발표 내용, 투자 설명에 함께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더 큰 관심을 보내주셨으리라, 갖게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류회장을 통해서 정책 수단을 공유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경청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 나눠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뉴딜의 투자 기반이 마련돼서 그야말로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길 저 역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고요. 그럼 여기서 뉴딜 투자 설명회 스마트팜 분야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